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밤 11시 16분입니다. 부산 서울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이 조금 늦고 부산이 빠릅니다. 지금 밤 11시 12분 기준으로 서울은 개표율 17.49%입니다. 서울은 투표율이 58.2%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이 지금 56.15%, 박영선 후보가 득표율이 40.9%입니다. 그래서 약 15% 정도, 15%포인트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47.73% 개표를 했습니다. 그래야 박영준 국민의힘 후보가 63.08%, 김명춘 후보가 34.2% 득표를 했습니다. 김명춘, 박영선 두 후보 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간단한 입장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어느 정도의 격차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서울은 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에서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박영선 후보가 아주 작은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리드하는 곳은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은 김명춘 후보가 이기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이는 약 출구조사대로입니다. 약 30%포인트입니다. 서울에서는 21%포인트 격차가 난다고 했는데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15%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지만은 두 자리 숫자로서의 격차는 계속 유지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산이 대단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서 이 부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 부산 사람들이 가덕도 공항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이런 것은 다 공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부산 사람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대의를 내세웁니다. 대의에 맞지 않으면은 같은 지역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비판하고, 대의에 맞지 않으면은 가덕도 공항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사업을 해준다고 해도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는 게 부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부산 사람들이 투표를 잘 해가지고 역사를 바꾼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마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국적 규모의 이 정치판이 흔들리는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1960년 4.19는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일어났고 이게 부산으로 옮겨서 서울로 확산돼서 4.19를 일으켰고요. 1979년 11.6 사건은 그 열흘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즉 부산 마산에서 같은 경상도 정권인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그게 김재규를 자격을 해가지고 11.6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유명한 1985년 2.12 총선이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전두환 정권에 억눌려 있다가 2.12 총선을 통해서 부산에서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부산에서 당시에 집권 여당 민정당 국회의원을 와르르 낙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변이 일어났어요. 김대중, 특히 김영삼 씨가 주도하던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축혀 올린 게 2.12 총선. 그게 부산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변화고 2.12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민주화가 대세가 되고 2년 뒤에 6.29 선언이 있었고
직선제 개헌이 받아들여져서 제6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6.29 선언도 6월 18일 1987년 6월 18일 부산의 대규모 시위가 전두환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펼 것이냐 아니면 직선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이 제가 부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사람이니까 가덕도 미끼를 던질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절대 부산에 먹히지 않는다. 가덕도 미끼를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경상도를 분열시키려고 한 겁니다. 부산권과 대구권을 딱 갈라가지고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경북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기로 했다가 완전히 되말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되말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이 부산 선거는 박형준 대 문재인의 대결이었어요. 문재인의 가덕도 공약에 대해서 박형준 씨가 도전해가지고 결국 박형준이가 이긴 겁니다. 이 가덕도가 먹히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내곡동 마타도가 먹히지 않았다. 아주 통쾌한 결과입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의 이 성숙한 판단력 그리고 흔히 대의멸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친한 거 이런 거 다 무시해야 한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인의식 파브릭 마인드가 이번에 부산에서 멋지게 발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승리가 서울의 승리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더 타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상도 이간질에 실패한 겁니다. 이건 뭐냐? 다음 대통령 선거로 나가는 길에 경상도와 충청도 출신이 합쳐지면은 약 48%입니다. 충청도 출신이 지금 전국의 16%입니다. 경상도 출신이 한 32%입니다. 48%가 예컨대 윤석열을 매개라 해가지고 한덩이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중부권 서울이 가세해버리면은 선거판은 결정적으로 야당에 유리해진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전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반문재인으로 돌고 있고 세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지금 반문재인으로 돌고 있고 이념으로는 이른바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 보수가 한덩어리가 돼버렸다 하는 게 이번 선거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여론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언론이 이런 걸 별로 지적하지 않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론 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20대 30대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조사도 있습니다. 20대 남자입니다. 20대는 참 재밌습니다.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이 시국관이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남자는 오세훈을 몇 퍼센트나 찍었느냐? 약 70% 찍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자는 한 40%밖에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가장 반문재인이 20대 남자입니다. 20대 남자는 60대 남자, 70대 남자보다도 더 문재인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20대 남자가 첫째 대학생 아니면 군대 갈 사람 아니면 군대 가 있는 사람 아니면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취직 문제 이 두 가지죠. 군대와 취직 이게 20대를 더구나 20대는 청춘 아닙니까? 가장 순수할 때 아닙니까? 순수하다는 건 뭐냐? 당당하고 공정한 걸 좋아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능하다.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번 이 선거는 줄이면은 20대 남자의 반란이다. 20대 남자의 반란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아주 큰 규모의 폭발입니다.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대선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킨 다음에는 좋다, 우리가 국민의 힘을 밀어주었는데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 이 한 대 얻어맞은 민주당이 아주 굽신거리면서 사죄하고 개혁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은 또 그쪽으로 마음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것을 만회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큰 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부터가 어떤 시간이냐.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아마 몇 달 안으로 각각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시간과의 싸움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판은 내년 3월 9일까지 정말 숨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국민 분노의 폭발을 통해서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한 번 또 폭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분노의 폭발은 주로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리고 위선적, 독선적 이런 건데, 정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역성이죠. 반역성.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김정은과 시진핑에게 굴종하는 이런 데 대한 분노는 이번에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년 대선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폭발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반중 정서입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 지금 반중 정서가 매우 농도 높게 쌓이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중국에 굽혀서 살 거냐, 조선조로 돌아갈 거냐, 해양 문화권이냐, 아니면 대륙 문화권이냐 하는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삼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폭발할 이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과 시진핑에 대한 굴종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분노는 이번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